전반적으로 지난번에 확산식을 다 했는데 우리가 교재를 개념 원리로 쓰고 있으니까 구분을 좀 해줄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286쪽의 필수예제 14번은 몇 곱수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돼서 예전에는 다 진행을 했었는데 안 배워. 교과 과정에도 없고 당연히 내신에도 안 나오고 수능 출제도 불가능한 영역이야. 물론 뭐 직접 가르쳐주자면 가르쳐줄 수 있고 알라고 하면 알 수 있는데 공비를 곱해서 빼가지고 합을 구하겠다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290쪽에 이제 수열이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수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자세하게 배우는 수열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었다 이런 거지. 수열에는 등차 등비가 전부야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대차 수열이라든지 대비 수열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거와 형상화하여 쓰기도 했었고요. 혹은 이렇게 군수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등차 곱하기 등비의 모형처럼 나오는 합산해서 아까 얘기했던 몇 급수라든지 또는 뒤쪽에 이제 좀 이따가 점화식이라는 계열을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어마무시하게 양도 많고 어렵기도 배우긴 했었어. 자, 이 부분이 다 단촐하게 빠진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군수열도 사실 알아놓으면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다는 건 시험에 제출되진 않아요. 출제될 일은 없는데 얘는 좀 정확하게 알면 변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능력이 확실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일반화하고 합산식이라는 절대적인 개념들이 조금 더 확립되기 때문에 좋아.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으면 이 부분도 강의를 해주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애들이 막 토해. 네, 그래서 하진 않으니까 궁금하다, 이 내용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하면 따로 강의를 쏴드리도록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 책으로 계속 보면 294쪽이죠. 개념을 이 책으로 보면 294쪽인데 그 294쪽의 1번, 2번까지의 내용이 우리 교과과정 내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 295쪽 교과과정에 또 없는 내용이야. 있으면 안 되는 내용 구분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딱 제가 지정한 자 297쪽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298쪽도 여기는 대차 그리고 292쪽 대비 그래서 298 이 부분은 안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도 나쁠 건 없는데 출제가 안 돼. 여기도 필요하신 분, 나 이거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0쪽으로 넘어가면 5번, 6번을 살짝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98, 99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면 304쪽에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게 있는데 305쪽은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로. 그리고 306쪽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블랭크 형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수능에는 나오는 게 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신에는 나오는데 내신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나올 때는 본인 교정의 교과서들 즉 거기 있는 것들로만 먼저 참고한 다음에 문제집들을 보시면 돼. 수능에는 이런 형식으로는 안 나와. 알겠어? 그래서 역시 수능을 준비하실 분들은 여기는 살짝 넘어갔다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라고 알게 될 거야. 알겠지, 그지? 여기 있는 문제는 백날 풀어봐야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복습을 할 때 내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의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잘 해준 거고요. 내용을 이제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297쪽. 그럼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런 거야. 297쪽을 좀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미 한 건데 일반항 사이 관계식을 설정해 줄게. 이 설정된 관계식을 가지고
어떤 수열인지 맞춰줘 봐. 이렇게 한 거야. 어떤 수열인지 맞춰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수열인지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세요. 이런 거야. 그래? 그럼 얘를 주겠지. 우리한테. 근데 내가 이미 이걸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 봐봐. 대부분 일반항 사이와의 관계식 중에 어떤 걸 제일 많이 주냐면 제일 많은 퍼센트로 얘네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상징인데 이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의 상징은 뭐야? 항시 수열은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규칙을 계속 똑같이 적용하면 그 규칙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야, 똑같은 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등차야. 똑같은 수를 곱하고 있으니까 등비야. 이런 식으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는 건 너네들 둘이라며. 그러니까 교과에서도 등차랑 등비에 대한 것만 다시 리마인딩 시키겠다. 그냥 그거야. 근데 이미 내가 했다는 건 봐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애가 우리한테 이렇게 준 거야.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4를 더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었는데 이 수열은 그 전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 어떤 일정한 수 4를 항시 더하고 있어. 그럼 이 4가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4인 건가봐. 첫 항 정도는 지가 가르쳐 줘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미안해. 네, 여보세요? 근데 또 등차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등차 중앙이라는 부분이 있지.
그치? 즉 an 플러스 1의 제곱, 죄송해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an 플러스 1을 더한 거를 2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조금 더 모양은 이뻐지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일반화시켜서 쓰면 이걸 이제 4라고 안 쓰고 좀 일반화시켜서 쓸게. 외우지 말고 읽어. an에다가 그 다음 어떤 일정한 d라는 공차를 더했다. 그럼 분명히 그냥 보자마자 뭐야? 등차 수열인 거야.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에다가 2를 곱한 건 an에다가 an 플러스 1을 더한 것과 똑같아. 이것도 등차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랑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둘 다 등차인데 조금 차이가 있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왜? 얘는 등차 수열임을 암과 동시에 공차도 제공이 되지만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긴 알았는데 공차가 제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둘 다 첫 항은 제공받아야 돼. 일반항을 쓰려면 첫 항과 공차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거는 다 문제에서 제공이 될 거라는 거야. 괜찮죠, 그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자, 이 녀석의 공차는 얼마야? 이 녀석 공차는 얼마야? 4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읽으라는 얘기가 이거야. 이 4는 이쪽으로 넘어가 있어야 된다.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전 항에다가 어떤 똑같은 일정한 직거리를 했을 때 다음 항이 된 거지, 그지? 그래서 n항에다가 어떤 직거리를 했어? 4를 뺐어. 그랬더니 항상 다음 항에는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막 그냥 외운다가 아니라 항시 그 전항에 어떤 직거리를 했더니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지금 이게 등차의 스토리였잖아, 그치? 그러면 등 뒤의 스토리도 그러니까 뭐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전항에 항시 일정한 r을 곱했었거.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r을 곱했구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고, 보자마자 등비 수열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an 플러스 1은 제곱을 했더니 an 곱하기 an 플러스 2야. 이러면 뭐야? 등 비주각이 되잖아,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좀 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지. 둘 다 보자마자 등비 수열이긴 한데, 보자마자 둘 다 등비 수열이긴 한데, 얘는 공비를 제공하고 얘는 그렇진 않지, 그지? 그냥 등비 수열인 걸 알았다. 그러니까 첫 항과 공비 따로따로 다 제공받아야 된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 뭐 문제에 써있다. 이것도 외운다는 생각은 별로 안 좋은 게, 어떤 자식이 4 곱하기 an 플러스 1은 5an이에요 라고 써있어도 니네 이거 등비 수열로 인지해야 돼. 왜? 아니 그러니까 양변을 5로 나눴더니 4로 나눴더니 뭘로 하는 게 좋을까? 4로 나눴더니 왜요? 아니 항시 an에다가 어떤 직거리를 꾸미는 거라며.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이 깔끔하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모습이라며 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 너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얼마야? 4분의 5예요 라고 해석하게 된다. 괜찮지, 그지? 맞죠, 그죠? 그래서 항시 그 전항에 어떤 짓을 했더니 다음으로 넘어가는 특정 패턴에 대한 것들을 식으로 써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되게 자세하게 배웠던 게 뭐니까? 등차랑 등비니까 그 녀석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나 봐 라고 하면 되고, 옛날에는 이 얘기 말고도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어. 배차니, 개빈이, 등차나 등비가 아닌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n 플러스 1로 넘어가는데 an에다 4를 곱한 다음에 3을 더하는 형식으로 간다.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지.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현재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까요? 출제되지 않을까요? 출제됩니다. 안 나온다며요. 안 가르쳐준다며. 출제됩니다. 다른 부분은 뭐냐면, 예전의 스토리는 일반항을 찾아라 이거였고요.
오케이? 지금은 일반항을 찾자가 아니라 식으로는 못 만들어. 물론 만들 수 있지만 안 가르쳐주지. 왜? 어차피 힘들어할 거니까. 지금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야 그때 뭐 A의 7번째 항은 얼마야? 대신 뭐 A의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는 가르쳐줄게 하면 여기다 꼭꼭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나씩 집어넣으면 추정이 되겠지, 그지? n에다 1 넣고 n에다 2 넣고 n에다 3 넣고 n에다 4 넣고 n에다 5 넣고 이런 짓거리를 하겠지, 그지? 쓰는 문제야. 그런 걸 쓰는 문제로 내요? 네. 귀납적 추론을 한다는 건요. 일일이 하나씩 넣어서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 것인지 추론하겠다는 거야. 그때 옛날에는 추론이고 나발이고 그 일반항을 구하는 것들을 점화식이라는 이름으로 요렇게 어렵게 가르쳤는데 그게 교육과정이 다 제외가 돼버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남으면요 평가원 기출사항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수능을 출제하는 범위나 그 다음에 반드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단원별로 다 써놔요. 거기 어떻게 내겠다고 다 써있어요. 오케이? 이쪽 파트는 말 그대로 추론의 형태로 내겠다. 일일이 다 집어넣고 그래서 보통 정추론을 하든지 역추론을 하게 돼요. 정추론이라는 건 내가 지금 1부터 집어넣어서 7까지 갔잖아. 그런 행위를 일일이 다 꾸역꾸역 노가다 떴다 그러지, 그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나오려면 역추론을 시켜. 그러니까 뒷부분을 먼저 준 다음에 앞부분을 찾게 하거나 아니면 상황마다 홀수에서는 뭘 넣고 짝수에서는 뭘 넣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막 배분해서 나갈 수 있게끔 복잡하게 주는데 풀이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일일이 노가다 떠서 추론하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이렇게까지 쉽게 주지는 않겠지. 그러나 이제 고3들 기출문제 풀어보면 여기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게 될 거고 100% 나와. 추론문제 하나 100% 나오지. 뽕빼 하나 더 하는 거죠. 엔드 얘는 기본 상식. 그쵸? 바로 공식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옛날처럼 어떤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다 안다 그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쓱쓱쓱 그랬고 역시 책대로 좀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297쪽을 보았더니 뭐 비납적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나발이고 떠나서 A1은 얼마? A1은 5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하기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괜찮지? 그러니 너를 봤더니 너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네. 공차가 얼마야? 공차는 8인데? 아하.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라고 AN은 첫 항이 필요한데 줬구나. 5 더하기 n-1 d가 있겠군. 이런 식으로. 그래서 AN이라는 작자는 8n- 얼마가 됐습니다. 3이 됐습니다. 라고 일반항을 구했다. 이 뜻이야. 문제가 개 어이없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항은 누구요? 둘째 항은 누구예요? 근데요, 후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더하기 2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셀이도 보면 뜨뜨뜨뜨뜨뜨뜨 보면 무슨 중항? 등차 중항이지, 그지? 등차 수열인가 보다 AN은. 그래서 첫 항을 줬고요. 얼마를 더했어요? 4를 더했죠? 이런 식으로 공차를 주겠다는 거구나. 한 거야. 일반항 구해야지. AN은 첫 항 플러스 n-1 d가 되겠습니다. 하시고 뭐 4n-2니까 알아서 쓰시면 하시면 되겠죠? 너무 쉽네? 한 거야 끝났고. 그죠? 아이고 지겹다. 두 번째 문제는 1번 어떻게 줄게? 첫 항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뭐 2 곱하기 AN이다. 봤더니 여기에다가 일정한 걸 쳐 곱하고 있구나. 등비수열이구나. 공비가 얼마구나. 2구나. 일반항을 구해야겠구나. A, R의 R이 2인데요. n-1승 하면 정답이 된 거고. 그렇죠? 끝났죠? 그렇잖아요. A, R의 n-1승. 첫 항을 줬고 공비가 2라는 사실을 알았다. 고3만을 보다. 등비수열이다. 그렇지? 두 번째 문제. 쓱쓱. 2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 n 더하기 2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줬겠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뭐야 돼요? A는 제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수요일날 가요. 이게 됐죠, 그죠? 여기 곱하기 뭐야? 이렇게 치면 되죠. 이렇게 됐죠, 그죠? 이제 여기는 얼마예요? 띠리릭은 4고요. 띠리릭은 얼마예요? 6이니까. 보자마자 무슨 수열? 등비수열. 첫 항은 4래. 공 B는 얼마를 쳐 곱했더니 1.5를 곱했더니 2분의 3을 곱했더니 2가 공 B구나. A에 R의 n-1승. 됐죠, 그죠? 이쁘게 쓰고 싶은 욕심은 없네. 네가 뭐다? 네가 AN이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는 할 필요가 없다. 넘어가. 곱하기 꼭 버려. 제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교과과정이 아니라서 버리는 거예요. 300도. 그것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합산식이 포함된 어쩌고저쩌고 기억접종이가 아니라 그냥 조건이 나왔으니까 그냥 풀었군요. A1은 얼마래? 착각한 1이 수열이라고 돼요. SN은 4AM 마이너스 얼마였다고? 3이었다고. 그때 뭘 구하라고? A의 탱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좋죠. A의 탱값을 구하라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나와도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안 나와도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나와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야, 너 있잖아. 그 합산식을 줬어. 그렇죠? 합산식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합산식을 줬으면, 뭘 하고 싶어? 일반항을 추론하고 싶다고. 그럼 생각해봐. SN에서 Sn-1을 빼는 게 일반항 추론이지. 그렇잖아. 이 직거리를 했다고 치면 SN이 뭐야? 4am-3에서 마이너스 4am-1 마이너스 3을 뺐다 이거지. 그것도 괜찮지? 그때 얘가 얼마야? AN이고 스부르부르부르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야? 아니 이런 거잖아. 4am-4am-1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은 죽었을 것이고. 그럼 얘가 이쪽으로 쓱 하고 날아가면 뭐야?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4am-1인데 m-1이라고? m-1이라고? 봐봐. 그 전항에서 다음항으로 넘어가기 위해. 그치? 그러니까 양변을 얼마로 나눠야 돼?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1.5에. 그러니까 나머지 얼마? 나머지 양변 얼마?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AN은 그 전항에다가 일정하게 3분의 4씩 빼리 곱하고 있어. 그런데 얘는 잘 봐. n이 1일 때는 하면 안 돼. 왜 안 돼? A에 영항이라는 건 없으니까. 허나 n이 얼마일 때는 2일 때부터는 해도 되겠지. 그럼 여기가 완벽히 1항에서 2항으로 넘어가는 규칙이 되니까. 그렇지, 그지? 그런 것도 파악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라고 물었더니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으로 봐. 무슨 수열이야? 1.5개 얼마 곱하고 있어? 3분의 4를 곱하고 있잖아.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 비수열이지. 공비가 얼마니? 3분의 4인. 첫 항은 얼마니? 첫 항은 1인. 일반항은 어떻게 쓰면 돼? A, R의 n-1승이요. 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뭐 땡을 구하자고 여기다 땡을 쳐내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도 구하는구나. 한 거고요. 300쪽의 필수예제 6번차 내신을 하시는 분들 중요하게 다뤄보세요. 수능 필요 없습니다. 내신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내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유형서를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어차피 풀어봐야지 뭔가 진행이 되니까. 활용 문제는 냅두는 없어요. 우리 중학교 활용 문제의 정점을 찍은 게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야. 그때 예를 들어서
연립방정식도 배우고 1차 부등식도 배우고 그쵸? 1차 함수도 배우고 그러면서 모든 활용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활용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거는 그때 중학교 때 하도 애들한테 겁을 줘가지고 소금을 가고 그지? 거속시 그래가지고 그죠? 누나는 이쪽으로 뛰어가는데 막 동생은 이쪽으로 뛰어가서 막 만나고 아니면 막 이쪽으로 가는데 10분 있다가 가지고 또 처음 만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서 그렇지 소금물도 막 넣었다 뺐다 이렇게 지랄 연명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 거의 안 나오고 그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요 문장을 식으로 만들 수 있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국어 전화는 너무 잘해 오케이? 사실 수식물 원래 알고 있으면 이 얘기는 나중에 시험 때만 극복하셔도 충분하니 지금은 하지 않고 중학교 때 그렇게 개장난을 치다가 나중에는 그 부분이 좀 퇴색되죠. 얘네들이 어떤 과정을 증명할 거야 라고 문제를 줄 거야. 하나씩 뭐라고 줄 거냐면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게 줄 거야.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실제로 결과가 거짓인 문제는 없어. 참이야 참. 이 증명 문제가 좀 작은 애들 당연한 건데 씨발 자꾸 증명을 하라며 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제 내신에서의 문제 스타일을 일단 한 문제 정도 풀어드릴게요. 스타트 라인을 결정해 놓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얘기하는 이 기납적 증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교과서 같은 데를 한번 가봐. 2학년 올라가시는 분. 혹은 이제 고3은 필요 없고. 진짜 할 짓이 없어서 심심한 인간들이 집중력과 협동력을 기른다는 명목 아래 바닥에다가 막 이직거리를 해놓지. 도미노. 그치? 도미노 한 번 정도 해봤을 거 아니야. 이 도미노는 여기서 빵 치면 어때? 다다다다다다다 쓰러지는 형태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있어. 도미노 현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어떤 규칙성을 딱 부여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탁탁탁탁 쓰러져서 얘가 됐더니 다음 것도 되고 얘가 되면 그 다음 것도 되고 얘가 되면 그 다음 것도 된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럼 봐봐. 다음 것들이 된다는 걸 여기서 꼭 얘기해야 돼? 아니면 여기서 꼭 얘기해야 되나? 모르지 그치? 아무 데서나 상관없지. 대신 이 도미노가 시작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야? 내가 처음 제일 빵 하고 저 규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작점에서 성립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된다 여기서 여기 된다 그건 모르니까 아무 데서나 보여라. n에서 n 플러스 1로 넘어가는 것들이 참임을 보여라.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해. 그게 다야. 근데 이 문제를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블랭크 문제라고 해요. 블랭크 문제는 이런 큰 박스 안에 다음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에 개질할 연경인데 그때 여기 빵꾸이 그때 여기 빵꾸이 빈칸에 알맞는 식이나 혹은 값을 추론해라 주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내신이면 정해져 있어 문제들이. 내신은 딱 내신용으로 정해져 있어. 어디에? 교과서 플러스 연서 아니면 개념서 몇몇 예제들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때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즉 등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난이도가 좀 낮고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난이도가 조금 까다롭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돼. 내신은 그렇다고. 수능은 이게 재작년까지 작년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다 확률과 통계에서 나왔어요. 이 내용 확률과 통계 공통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그냥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반반인 것 같아요.
오케이? 나오면 증명 과정의 내용은 거의 평가를 된다고 하면 100% 모른다고 봐요. 몰라. 씨발 저걸 어떻게 증명했는지 잘 몰라. 지들이 그렇게 했대. 그럼 이걸 내는 원칙은 뭐냐면 요 앞뒤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행위들을 보고 얘네들을 보고 얘가 들어감을 추론하는 거야 말 그대로. 아 쟤네들이 저런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고 근데 그걸 우리 그냥은 못 만든다고.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본다고. 되게 신박한 방식으로 막 갖다가 써놔. 근데 그걸 아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추론하는 문제가 수능에 나오니까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대비해 볼 수 있겠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얘도 혹시 수학적 상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능적 증명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되는 게 들었다 안 된다. 그런 거고. 제가 이제 간혹 안타까운 건 나중에 수능 공부 하시겠다고 뭐 마더텅 잘스토리 등등을 사서 풀잖아. 거기에는 사실 뭐야 기출 문제라고 하지만 그 기출 문제가 꼭 고사법만 나오진 않잖아. 512 모평부터 다 긁어 나오지, 그죠? 그때 이제 파트별로 나오면 여기도 나오지, 그죠? 맨날 풀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안 나와. 물론 생각하는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512 모의고사 풀어. 여기서 모의고사 나와봐야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잖아? 수능에서 그렇게는 안 나와. 오케이? 그런 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의 관점에서 나눠서 얘기를 했다. 305쪽 문제가 진짜 무슨 말이냐. 7번.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냥 게임하듯이 풀면 돼요. 퀴즈 풀듯이.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에 대하여 두 명제 pn과 pn 플러스 1이 모두 참이면 무슨 소리야. pn과 모두 어떻게 되면 참이면 그럼 pn 플러스 3도 참이라고 할게. 이때 pn이 참이 되기 위한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니?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봐봐. 야 그러면은 씨발 n p1과 p2가 참이면 모두 참이야. P1과 P2가 참이면 모두 참이야. 이게 N이고 이게 N 플러스 1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N이니까 여기다가 3 더한 것도 참이지. 3 더한 거 얼마야? 3 더한 게 얼마야? P4. 여기다 3 더하면 P5. P3이 참이라는 것들이 누락되는데? 이해돼? 무슨 말이지? 어씨, 그렇게 하면 좀 그럼 화살은 안 되겠는데? 그럼 P1과 P3이 참이라고 해. 이 1번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다라고 해. 그럼 다음. P1과 P3이 참이야. 근데 일단 P1이 참이면 이 참이지. Pn 플러스 1도 여기 증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봐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참이면 1, 3이 참이다라는 거 말이 돼야 돼. 두 개가 연속이지 않으니까 1, 3이 참이면 여기 다음에 나가지도 못해. 연속된 게 참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안 되겠어. 2, 3. 2, 3 참이면 뭐하냐. 위에다가 3 더하면 얼마야? 5지. 그렇죠? 이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 야, 2개 갖고는 안 되고, 적어도 3개는 돼야 되는데, 1, 2, 3가 모두 참이라고 해야, 얘를 보고 뭐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보고 뭐야? 이렇게니까, P5가 되는 거고, 그치? 얘를 보고 뭐야? 이렇게 되니까, P6가 되는 거고, 에브리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4번 할 뜻이야. 넘어가요. 할 게 없죠.
제가 8번하고 9번까지만 증명을 하면 해드릴게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나중에 하세요. 지금 뭐 이거 해봐야 모릅니다. 내신할 때만 하세요. 내신 아니신 분은 구경이나 하세요. 물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증명하래. 그냥 증명했어. 이미 맞아. 참이야. 거짓말 없다 그랬지. 그치? 증명할 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도미노 현상의 최초는 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의 첫 번째 현상은 어디서 나올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라면 자연수의 시작이 어디야? 자연수 시작이 어디야? 아, 자연수 시작이 1이지.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들어가는 거야. 야, 그러면 n은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줘. 도미노의 시작부터 된다는 거 보여줘. 이거야? 그러면 이쪽을 봐봐. 얼마야? n이 1일 때니까 그냥 여기는 좌항은 1 곱하기 2야. 그치? 우항은 n에다가 1 넣으면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랬더니 여기가 어떻게 됐어? 성립하네요 진짜. 자,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된 거 됐지? 두 번째 n은 얼마일 때? n은 2일 때. n은 2일 때? 아니 n은 2일 때가 아니라 첫 번째 해 때문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짜증나서 재미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야, k일 때랑 k 플러스 1일 때 다음항으로 넘어가는 거 성립하는 걸 아무 데서나 보여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 그럼 뭐 성립한다고 얘는 100% 가정하는 거니까 일단 뭐 굳이 여기다 다시 쓰자면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 하얀색 식은 무조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되는 거야. 근데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줘 라고 하면 여기 뭐라고 써?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라고 썼겠지. 근데 그때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여기서? 여기는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아니라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라며.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됐겠지. 요 k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것이고 k 플러스 2가 들어갔을 것이고 k 플러스 3이 들어갔겠지. 이거 어떻게 보여주냐 이거야. 그럼 봐봐. 무조건 100% 맞는 건 너라며.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건 너지, 그치? 되게 애들이 싫어하는 파트예요.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몰라요. 답안지 갖고 실험하느니 한번 들으세요. 얘랑 비교했더니 여기 얼마 차이나?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더한 거지, 그치? 그럼 난 여기다 있어. 그래야만 하지. 그럼 뭐만 하면 돼? 아, 그때 얘랑 같으면 되겠구나. 얘는 하얀색끼리 같으니까 얘를 일부러 노란색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이게 빠졌잖아, 그지? 더했지, 그지? 얘랑 어떡하면? 같으면 만족하는 거겠지. 이렇게 쓰는 게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뭐야? 계산. 그럼 좌항 계산하면 목이 왜 같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갖다가 자 빼자. 그치? 이쪽 거 빼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와? 3분의 1 K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 이쪽은요? 이쪽은요? K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죠? 끝났네. 슉, 툭. 또 가자. 확립됨을 보였다. 아, 끝났네. 이게 사실 부등식도 있는데요. 부등식은 단순히 이런 것 정도의 처리가 아니라 빼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을게. 그건 내신하는 분만 나중에 따로 봐줄게. 여기는 수능하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보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얘가 수능 문제를 어떤 식으로 빠꾸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기납적 정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 보면 되는데 내가 왜 블랭크 문제는 출정률이 떨어지냐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반드시 기납적 정의 문제를 낸단 말이야. 역추론 문제나 정추론 문제를. 그러니까 이쪽에 잘 안 되려고 해. 겹치기 때문에. 그치? 그러나 내신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뒤쪽은 기납적 정의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난 토요일까지의 수업이었던 어떤 거? 시그마 합산식. 걔를 신경 써서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난 거야. 그러니까는 내일 수투 나가겠지만 수요일 전에 반드시 수원 어느 정도 다 정리해서 질의응답 할 수 있게 나한테 와서 따로 얘기해줘. 됐지? 수원은 잘 지내기 여기까지 된 걸로 끝을 마칠게요. 됐죠?